전세임대차 보장기간을 최장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일 날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2 플러스 2년에도 전세난이 극심한 상태죠. 예. 지금 전세는 가격 상승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질적인 가격도 역대 최고입니다. 자, 그 원인은 당연히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 플러스 3까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 여당 왜 그럴까요?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좀 지켜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를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현실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세임대차 보장기간을 최장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일 날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나 또 외곽단 시장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2 플러스 2년 이거 폭탄 터뜨려 놔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 더 큰 폭탄, 이 박살난 동네에다가 더 큰 폭탄을 한번 떨군다는 얘기니까 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발의 의제한 내용을 봤더니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을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 취약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을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최근 임대차법이 초래한 전세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죠. 자, 이 말도 맞죠. 전세계약 기간과 자녀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전세난이 한층 가중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코멘트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지경인데 더 큰 폭탄을 터뜨린다고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고 현실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지금 전세난이 가중된 원인을 저금리에서 찾았죠. 딱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법하고는 우리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럴 뿐이다.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사 보게 되면 박 의원실에 항의를 했다고 밝힌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박광원 의원실과 통화 중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별개지 어떻게 전세 오른다고 매매가 오르냐? 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별개랍니다. 전세 오르는 것과 매매 가격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대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뭐 의원은 의원이고 거기 밑에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상식 밖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겠습니까?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자, 의안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발의자는 박강원이 대표를 발의한 다음에 그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영배, 오형훈, 민병덕, 김승원, 고영인, 이장섭, 이모선, 정필모, 최인호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방금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니까 6년을 보장하자. 그래서 2년짜리를 3년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부동산 기사 같은 것들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전세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얘 때문에 일어났다, 2 플러스 2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거기다가 이걸 한다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전세값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저금리 때문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니, 저금리도 약간의 영향이 있다. 라는 정도면은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거 인정하다 보게 되면은 뭐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돌려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금리 때문인 거고 임대차 3법으로 그 전세가격이 상승한 거는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고 그런 얘기하게 되면은 혼쭐을 내주겠다라고 지금 국민을 겁박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정부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뭘 기대를 더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 제가 보면서 겸사겸사 그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은 요즘 뭐 있나 잠깐 둘러봤더니 종부세법 개정안이 있어서 아 이것도 뭔 거야 뭐야 또 이러고 봤는데 요거는 좀 당연히 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유니스 구원 잘 아시죠? 유니스 구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 현행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 보유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대 80%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한 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보유하건 부부가 공동명의하건 그 세대가 보유한 건데 이거를 당연히 그 1주택인 건 모두 인정해 주는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명 명의인 건 단독 명의인 건 인정해 주고 공동 명의인 건 인정 안 해주는 이상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막고자 이거를 공동 명의도 당연히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 1세대 1주택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거죠. 이것도 사실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라는 거는 잠깐 어불성설이죠.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고가주택 9억 원인 기준이 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가격은 뭐 평균 가격이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가격이 한 5억 뭐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넘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운 동안 뛰는 동안 이거를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2억으로 올려도 사실은 굉장히 평균 가격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서울의 대부분의 가격은 고가주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9억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는 올려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조세 형평성상 이렇게 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발의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당연히 1주택이 있으시라면은 종부세에 대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받는 거. 그 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에 9억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